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2 1학기 미래엔 평가문제집으로 4단원의 귀뚜라미란 작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지로는 평가문제집 142쪽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귀뚜라미란 시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번에 중2 미래엔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는데 내가 고1 가서도 나올 수 있는 시거든요. 출판사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또 볼 수도 있는 시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중2 미래엔으로 수업하는 거니까 중2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귀뚜라미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화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자란 무엇인가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화자의 개념을 보면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를 우리는 화자라고 한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 화자라 하는데 일단 사람일 필요가 있다 없다 사람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거 선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귀뚜라미 시에서 화자는 누구야? 그냥 귀뚜라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 생명일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화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의도 즉 주제와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시인과 화자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같을까 다를까?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요, 얘들아. 물론 시인과 화자가 같은 시도 있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인과 화자는 다르다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양한 화자의 이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자가 드러난 상태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 자,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부터 보면 화자를 지칭하는 말 나, 우리. 그래서 좀 더 써보면 나, 네, 우리 이런 1인칭 대명사를 하죠. 이런 1인칭 대명사가 쓰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쓰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약간 유식한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표면에 드러난다. 그래서 표면적 화자라고도 하고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 화자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학교가 좀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이 정도 말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또 우리가 연령에 따라 뭐 어린 화자, 나이 든 화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화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뒤에서 그 나는 어머니가 참 좋다인가? 그 김창완 씨의 노래를 배울 건데 여기서 화자가 어린 화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 화자로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뭔가 어린아이는 좀 무거운 말을 해도 뭔가 순수하잖아. 그치? 뭔가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잖아요. 순수하고 약간 이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어린 화자. 근데 나이 든 화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약간 차분하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자를 의도적으로 설정해서 얻는 효과들이 있다는 거 설정만 알아두시고요. 화자 설정의 효과, 우리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시적 대상 생성에 전달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조금 기억하세요. 화자에 따라 시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어린 화자냐, 나이 든 화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말은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뒤로 가볼게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 보면은 일단 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볼 게 많아요. 잘 들어봐. 자, 보면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미가 막 맴맴맴 하고 되게 시끄럽게 우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매미 소리에 묻힌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 거예요?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겠죠, 그쵸? 여름에 매미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이 높은 가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높은 가지, 이게 매미가 사는 공간 자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근데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일단은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뭐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매미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다, 이렇게 아마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간혹 학교에서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가르친 학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해 보면은 이런 매미 소리란 건 청각적 심상이지, 그치? 근데 지금 매미 소리가 높은 가지를 흔든데, 자, 높은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잖아. 시각적 심상이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청각적 심상을 마치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 이거를 학교에서 말 안 해줬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만약 학교에서 말해줬다면 그냥 공감각으로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천년에서 알 수 있는 건, 아, 지금 매미가 이렇게 맴맴맴 하는 계절이구나, 여름이구나 알 수 있고,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그래서 내라는 게 등장했어요. 우리가 내 이렇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 아니래.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노래 아니다. 여기서 아직은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남자의 여자애가 약간 좀 썸 이상으로 뭔가 사귀는 것 같아.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지. 야, 너 걔랑 사겨? 이렇게 물었는데, 나 안 사겨. 아직은. 자, 이때 아직은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은 안 사귀지만 언젠가 앞으로 좀 사귈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서 아직은이란 건 언젠가는 내 울음, 여기서 내란 건 귀뚜라미죠. 나의 울음이 이제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뚜라미를 이제 나의 울음은 아직 노래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화자로 표현했어요. 그럼 귀뚜라미를 뭐 한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의인화가 쓰였다.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계속 보면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야, 차가운 바닥. 아, 차가워. 우리 어떤 심상? 촉각적 심상. 그래서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청각적 심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청각 쓰이고 여기서 촉각 쓰였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감각적인 시다. 다양한 감각이 쓰였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리 벗고 이승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매미는 어떤 곳에 산다 했어, 얘들아? 높은 가지, 약간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 살고 있어. 근데 나는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지하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공간이 되게 어때요?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되게 대조적이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귀뚜라미 나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공간인가 보면은 일단 차가운 바닥이래. 되게 열악해. 그냥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그냥 플립이 하나도 없고 이슬 한 방울도 없다는 거는 이 지금 나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에 생명력이 있어 없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되게 삭막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높은 가지와 되게 대조되는 공간이란 거 체크하시고요. 이 시가 만약 대조적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귀뚜라미가 이런 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포기를 했을까? 그게 아니야. 뒤에 보면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귀뚜라미는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어떻대? 아, 나 여기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귀뚜라미의 정서는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라 뭐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내 울음을 노래로 바꿀 거야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계속 보면 자 귀뚜루뚜루를 보내는 타전 소리가 자 귀뚜루뚜루 그래, 이런 거 뭐라 하죠? 이제 음성 상징을 하죠?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귀뚜라미가 귀뚜르, 귀뚜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가 되는데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얘들아? 그래, 일단은 시에 생동감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 같은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면 이제 운율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의성어,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가 사용됐으니까 이건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귀뚜루뚜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타전 소리가 비유하는 게 뭐야? 이 귀뚜라미의 귀뚜루뚜루 이런 울음소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급법이야, 은유법이야? 우리가 뭐뭐 같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은유법이 사용됐겠죠? 타전 소리라는 게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이제 은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타전 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의미해요. 만약 이거를 귀뚜라미의 노래라 하면 얘들아 맞을 것 같으니까 노래라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얘가 지금 바라는 게 울음이 노래가 되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 지금은 매미 소리에 묻혀 이 귀뚜라미 울음이 노래가 아니야. 그래서 아직 여름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울음은 노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귀뚜라미 노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는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밑에 보면 이렇게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화자가 되게 간절하고 우리가 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을까가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면서 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서리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리법이 뭐죠?
내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질문하는 걸 우리는 서리법이라 하잖아. 예를 들어, 그 블랙핑크 지수 씨가 이제 쌤한테 와서, 재석아, 나 예쁘지? 막 이러면 지수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아니야. 지수도 자기 예쁜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겠죠. 쌤이 이렇게 지수라고 하는 이유는 동갑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궁금하지 않으면서 답을 요하지 않으면서 질문하는 걸 이런 의문형을 통해 강조하는 걸 우리는 서리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예를 들어, 진짜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에 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혼자 약간 한탄하는 거야. 약간 혼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이라고 미래에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학교마다 조금 가르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학교쌤이 서리법이 아니라 있으면, 그냥, 서리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서리법이라 가르치면, 서리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래서 매미떼가 하늘을 찌른다니까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중요하고요. 그 소리가 어찌고 맑은 가을이 여기서 그 소리는 매미 소리가 없어지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온 날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은 이 가을이 뒤척이기도 한데 그리고 땅 밑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온대 그래서 가을을 마치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을 뭐 하고 있다? 이제 의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야. 화자인 귀뚜라미를 의인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대상인 가을을 의인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가 두 번이나 사용됐다는 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보면 자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내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하고 어떤 간절한 소망을 역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시구에서도 똑같아요, 얘들아. 보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라는 건 청각이고요. 뭔가에 실려가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청각을 마치 시각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 따라서 공감각이라 가르칠 수도 있어. 근데 뭐 청각이라고 그냥 말했으면 청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마지막 시구는 공감각이라 해도 쌤 생각에는 뭐 틀리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공감각이라 하셨으면 학교쌤이 공감각이라 하시면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에서 뭐 주로 사용된 심상을 말해보자면 주로 어떤 심상이 사용됐어요? 청각적 심상이 가장 메인이고 그 외에 뭔가 시각 곳곳에 있고 시각적 심상 혹은 촉각적 심상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심상들이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감각들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운율 형성 방법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를 보든지 간에 운율 형성 방법은 그냥 계속 중요한 거야.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운율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음성 상징어의 반복, 어떤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귀뚜루루, 뚜루루 이런 걸 반복하고 있었고, 그냥 종결음이 어떻게 반복하고 있었어? 뭐뭐까, 뭐뭐까? 이런 거 반복돼서 운율도 형성하고, 그냥 동일한 단어의 반복, 어떤 게 반복될까, 얘들아? 뭐, 울음, 이런 것도 반복되고, 이런 것도 뭐 단어가 반복된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동일한 단어의 반복해도 맞고, 비슷한 시구의 반복 이래도 맞죠? 왜? 우리 몸을 수 있을까? 몸을 수 있을까? 이게 반복되고, 음용 문장이 반복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지 정리 부분 보면은 갈래, 뭐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함께 비유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 나와 있어 얘들아. 미래지향적이란 건 뭔가 이제 귀뚜라미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 의지적 이런 말을 써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재 귀뚜라미 네, 주제 자세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징 시적 대상을 의인화했다. 근데 여기서 시적 대상이란 건뭐 그 뭐냐 가을 말하는 거고 화자도 의인화했고 그다음에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그래서 이 시가 되게 대조적이란 거 그때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뚜라미라는 시를 봤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평가문제집 145쪽에 이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요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 별표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화자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귀뚜라미를 설정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
자, 시인이 가을을 기다린다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면 그 까닭을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시인과 가을의 관계보다 이제 귀뚜라미와 가을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좀 더 바로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절실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간 비유적이고 아니, 시에서 비유적이고 상징의 뜻이 생겨 다양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만약 뭐 객관적으로 전달된다 하면 틀려요, 얘들아. 우리가 되게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우리에게. 그다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효과 정도는 우리가 꼭 숙지를 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는 이제 어머니가 참 좋다라는 김창완이라는 그 아이유 씨랑 그 너의 의미란 노래를 되게 잘 불렀죠. 이제 김창완 씨가 원곡이고 그걸 아이유 씨가 이제 리메이크하면서 김창완 씨랑 같이 이제 해서 그 막 히트를 쳤었어. 네, 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고 어쨌든 우리가 그 김창완 씨의 노래 가사를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어머니가 참 좋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화자예요, 화자. 여기서 화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예요. 그럼 왜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했는지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보면 자,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지 나를 찾아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속 좀 인간 태워라 나는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진짜 뭐 어머니한테 맞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죠 얘가. 그리고 얘는 지금 뭐가 좋다는 거야. 이제 때리는 어머니, 엄마가 나를 때린다는 것 자체보다 이제 때리는 이유가 좋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그만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나를 때린 거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 좋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데 어머니와 나이 왜 잘렸니? 대화가 나와요, 대화. 그래서 만약 뭐 문제에서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해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앞서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물었지. 나 없으면 엄마는 순전히 껍데기일 거냐고. 화가 났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알맹이야 이제 눈속좀 앵간히 썩여라. 근데 여기서 껍데기의 의미가 뭔지 이 알맹이의 의미가 뭔지 조금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껍데기란 건 뭔가 여러분 과자를 샀는데 아니 계란을 샀는데 계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다 해봐. 그럼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껍데기란 건 의미 없는 존재를 의미해요. 근데 알맹이란 건 우리가 계란 껍질은 없어도 알맹이만 있으면 우린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치? 알맹이란 건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나 없으면 껍데기야?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래, 이 알맹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알맹이라고 한 거는 이 자식 아들이 이 어머니의 전부다 이런 의미에서 알맹이야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뭐 했다? 형상화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눈에 사실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껍데기 알맹이를 통해서 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대조적 소리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형상화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고요. 나는 참 좋다. 어머니의 웃음이 참 좋다. 어머니 미소가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껍데기 알맹이 이것의 의미 그리고 약간 형식상으로 이제 대화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 이제 비슷한 문단 구조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단어 어머니 좋다 좋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운율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3번에 이 위에 예시 답안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표시할게요, 얘들아. 자, 일단은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약간 남학생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애들이 많이 들어. 일단은 능청스럽다. 약간 좀 능글능글하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자, 나름대로 철이 좀 있다. 철이 아예 없다 하면 틀려, 얘들아. 철이 없다 하면 틀리고, 나름대로 뭐하다? 철이 들어있다. 철이 조금 들어있다. 그래서 철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게, 얘들아. 누가 철이 없으면 뭐, 껍데기 막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철이 나름대로 들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린아이로 화자를 설정한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막 쌤 같은 어른이 길을 잃고 파출소에서 에 엄마 하고 있으면 C가 조금 조금 그러겠죠 그쵸? 근데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을 이제 여기 보면 어머니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며 어머니에게 순수하고 온전한 애정을 가져서 꾸지람을 듣는 상황도 이게 만약 어른이었다면 조금 그랬겠지만 어린아이니까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린아이로 이렇게 화자를 설정하면서 이 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뚜라미와 이제 뒤에 어머니께 아, 참 좋다까지 받고 아 무지개 있죠. 무지개 혹시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진이가 저녁 간다 눈물이 글썽글썽 이런 음성 상징어. 근데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우리가 으태어죠? 으태어. 으태어는 우리가 모양새를 표현한 거니까 이건 시각적 심상이에요. 자, 눈물이 글썽글썽. 자, 눈물이 글썽글썽.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화자의 정서를 아이고,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이제 간접적, 나 슬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말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이의 눈에도 무지개가 떴다.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눈물을 뭐 한 거야? 은유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 화자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나 안에 우리 이런 말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무지개에서 틀리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바보예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 나오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틀리면 바보. 어쨌든 고생하셨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